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새 확진자 수는 이제 300명대 후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 달 초엔 600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이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도 속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휴일을 맞은 도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홍대 앞에 신수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 기자, 방역당국의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긴 사람이 많은 것 같네요. 네, 이곳 연남동 거리와 골목에는 이 시각 현재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면서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더욱 늘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부터 연남동과 홍대 거리를 돌아다녀 봤는데요. 데이트를 하러 나온 연인들도 많았고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 찼습니다. 지난주보다 많은 편. 평일에 학교 가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주말에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홍대. 홍대 거리에는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이 열렸고요. 그 주변으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 구경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꼭 쓰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식당과 카페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은 채 이야기 나누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시민들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시민들과 얘기는 좀 나눠봤습니까? 네, 제가 오늘 만난 시민들의 얘기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건 무덤덤해졌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선 다들 알고는 있지만 너무 익숙해지면서 다소 경각심이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올라가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음식점 주인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시민과 상인의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언제까지 안 만났어. 근데 이제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그냥 언제까지 가겠구나. 2단계 이상 올라가면 이후에 나가셔야 되니까 뭐 손님들도 안 좋아하시고 모르겠어요. 요즘엔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오늘 서울시의 신규 확진자 수는 156명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일일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8월 26일 광복절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으로 154명이 발생했던 것보다 2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연속 100명대를 넘기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식사와 회식을 하는 경우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진다면서 당분간 대면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연남동에서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오늘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 지역이 많습니다. 전남 순천시에 이어 경남 하동군이 오늘부터 2단계로 올렸습니다. 또 전북 익산과 전주는 1.5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원래 1.5단계인 수도권은 2단계가 임박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1.5단계와 2단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2단계가 되면 또다시 영업 제한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100명 초반대이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열흘 새 4배 수준으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386명, 나흘째 300명대이고 2차 대유행 정점이던 지난 8월 말 이후 86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최근 일주간 수도권의 일일 평균 확진자는 175명, 강원권은 16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1, 2주 안에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물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국면이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확진자 1명이 1.5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의 일일 신규 환자는 400명,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학원과 대학교, 병원 등을 고리로 한 전국의 소규모 집단 감염도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서울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 관련 확진자는 하루 만에 30명 추가돼 70명에 육박했고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도 환자와 직원 등 11명이 확진됐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이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2단계로 올린 전남 순천에서 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1.5단계로 올린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에서도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내 생활이 길어져 바이러스 억제가 어려운 겨울로 접어들면서 감염 추세가 통제불능에 이른 미국과 유럽을 남의 일로만 여길 수 없다고 방역당국은 경고합니다. 매일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감염 폭증을 겪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겪은 가장 큰 규모의 유행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무증상자가 많고 활동 반경이 넓은 젊은 층 환자가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연말연시 모임 등을 취소하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교사 임용고시를 하루 앞둔 어제 노량진의 임용고시 학원에서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왔죠. 제대로 시험이 치러질 수 있을지 불안감이 컸는데요. 긴급 방역 조치 속에 오늘 예정대로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확진된 수험생 67명은 안타깝게도 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긴장 속에 오늘 시험장을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마스크를 쓴 채 고사장으로 들어가는 응시생들. 외부인 출입은 철저하게 금지됐습니다. 시험을 코앞에 두고 날아든 임용고시 학원발 집단 감염 소식. 응시생들의 신경은 더욱 곤두섰습니다. 심란하고요. 방역이 잘 돼가지고 보는 내내 좀 이상 없이 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임용시험은 전국 110개 고사장에서 응시생 6만 200여 명을 대상으로 5시간 반 동안 치러졌습니다. 어제 마련된 긴급 방역수칙도 가동됐습니다. 확진된 응시생 67명은 아예 시험을 보지 못했고 밀접 접촉자 등으로 분류된 537명은 별도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또 학원발 집단 감염자가 체육교과 응시생들인 만큼 체육교과 시험이 실시되는 고사장에는 구급차와 구급대원을 배치했습니다. 일반 응시생들은 발열 점검 뒤 고사장에 입장해 2m 간격을 둔 책상에 앉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시험을 봤습니다. 다만 고사장 안에서 그대로 마스크를 벗은 채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도 아무런 방역 대책이 없었다는 불안감을 토로한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속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가 되어 있더라면 좀 더 안전했을 텐데 안 되어 있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우려와 논란 속에 시험은 강행됐지만 확진자들은 응시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을 걸 아니까 그 시간과 그런 게 너무 아깝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또 무증상 감염자가 시험을 봤을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12일 뒤엔 더 큰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이 50만 명 가까이 응시하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인데요. 지금 상당수 학교들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학원이나 교습소로 수험생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 안전은 괜찮을까요?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서울 목동의 한 입시 전문학원. 점심시간이 되자 식판을 든 학생들이 복도로 나와 몰려다닙니다. 대입 수능을 열흘 남짓 앞둔 고3과 재수생이 대부분입니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선 마스크를 써도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별다른 통제 없이 마스크를 벗은 학생들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도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밀폐된 방에 모여 간식을 먹기도 합니다. 한눈에 봐도 위태로운 실정. 정작 학원 측은 태연합니다. 마스크 같은 경우는 학생들 당연히 다 써야 되고요. 거리두기나 이런 것도 다 그러면 지켜지는 거예요? 네네. 그럼 저희가 다 통제 다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수험생들의 불안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확진자 수가 증가해서 수능 전에 만약에 코로나에 혹시라도 걸려서 수능 볼 때 힘들다거나 그런 걱정이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불안하죠. 그냥 집에서 인터넷 켜놓고 그거는 수업 따로 듣고 그냥 공부해요. 당초 정부는 수능 날짜를 바꾸는 대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제부터 시작된 2주간의 특별 방역 기간은 현장 점검도 강화됩니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학원 명칭과 감염 경로 등을 공개하게 됩니다. 또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학원과 학교의 고3 수업을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할 예정인데 서울과 강원은 이미 원격 수업이 권고됐습니다. 기존에 방역수칙을 계속 지키고 있는데 고3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종강해야 된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라 저희도 좀 원래 생각했던 일정 조정하느라고. 남은 기간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의 경우 보건소와 교육청에 신고하면 지역별 거점 병원과 생활치료시설에서 차질 없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화이자가 최초로 미 식품의약국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승인이 이뤄지면 다음 달부터 백신 유통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이자가 전 세계 제약사 중 최초로 미국 FDA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임상 3단계에서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95%에 달한다는 최종 발표를 한 지 이틀 만입니다. With great pride and joy and even a little relief. But I can say that our request for emergency use authorization for our COVID-19 vaccine is now in the FDA's hands. 긴급 승인 논의를 위한 FDA의 자문위원회 회의는 다음 달 8일쯤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의 경우 정식 절차보다 요건이 엄격하지 않다 보니 승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There's the potential for the vaccine to be accessible under that authority, where we only have a short time of limited follow-up of effectiveness and safety, and where FDA may not have received all the data or yet completed its review. 화이자는 FDA가 다음 달 중순쯤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승인 즉시 곧바로 유통을 위해 2,5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 5천만 회분의 생산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화이자는 자사 백신이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예방 효과가 크다고 발표했는데 FDA에는 청소년 100명에 대한 안전성 관련 데이터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accines are close by. They're coming. Pretty soon, we're going to get a heck of a lot of help from a very efficacious vaccine. 영국 정부도 화이자 백신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영국은 백신이 승인되면 12월부터 시작해 내년엔 대규모 접종이 진행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화이자의 백신이 mRNA 백신, 유전 물질을 활용해 만들어지는 최초의 백신이어서 단기간에 대량 생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영하 70도의 초저온 냉동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점도 유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